반갑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최석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AI 바우처 협약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협약과 관련되어 있는 순서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협약 안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AI 바우처 지원사 협약 안내를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사업비 사용 및 정산 안내에 대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관련 FAQ 설명 이후에 청렴 교육이 한 5분 정도 동영상이 좀 있고 그리고 나서 질문과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바우처 지원사 협약 안내입니다. 종합 안내문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배포가 돼서 협약사하고 협약 안내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셨을 텐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리마인드하고 설명을 하는 자리가 필요해서 지금부터는 그런 상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바우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과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같이 공유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협약에 대한 일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업 수행 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여러 이제 리스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있지요. 사업비 집행 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제 코로나19 계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자 기획됐고 3년 차를 맞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사회적 가치라든지 또는 경제적 가치의 창출의 여러 가지들이 성공 사례로서 발굴되고 확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제품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AI 솔루션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20년에 시작했을 때는 지원 과제 수가 좀 적었었죠. 근데 수요가 24대 1의 높은 경쟁률들을 보이는 상황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매년 200개 이상을 지원을 2개년간 진행했었고 올해는 그 숫자를 더 늘려서 350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0억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수요에 대비해서 내년과 내후년에도 더 지원하는 과제와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AI 솔루션 활용을 원하는 주관기관에게 AI 바우처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AI 바우처라고 하는 이 바우처의 의미는 특정 목적의 솔루션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인 만큼 인정 항목과 불인정 항목들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 항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비용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이따 또 회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불인정 항목을 집행하시거나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등의 유의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이제 이제까지는 수요기업, 공급기업이라고 했지만 협약이 체결이 되게 되면 수요기업은 주관기관의 역할이 되는 것이고 공급기업 같은 경우에는 참여기관의 역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명칭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주관기관은 기업의 애로사항과 문제를 해결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참여기관의 경우에는 경쟁력 있는 AI 솔루션들이 고도화되고 판매처가 확보돼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협약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 일정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번 주에 하셔야 되는 내용은 스마트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과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협약서와 부대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근데 부대 서류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저러한 부대 서류가 누락되거나 잘못 제출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되고 만약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안내처를 오늘도 알려드릴 텐데 이 안내처에 문의하셔서 원만하게 정해진 일자를 준수해서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3월 23일부터는 협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물론 전자협약으로 진행하지요. 그래서 전자협약으로 진행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4월 4일까지는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일정은 이렇습니다. 민간 부담금을 입금하신다는 이제 전제하에서 사업비 지급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4월 5일부터는
사업비를 좀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사업비가 여러분들에게 지급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해야 될 거는 3월 17일까지 스마트 시스템에 과제 정보하고 기업 정보를 좀 등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간기관이 로그인 하시면 협약 탭에서 협약 정보 등록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과제를 선택하고 과제 정보의 수행 구분을 공동 수행하셔서 주간기관이 주간기관의 정보하고 참여기관의 정보, 그러니까 공급기업이 되겠죠. 공급기업의 정보까지 같이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기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그인해서 협약 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과제를 선택하고 이런 활동을 하셔야 될 텐데, 작성의 내용은 주간기관 같은 경우에는 과제 정보나 목적 및 내용, 기관 정보, 참여 인력과 민간 부담금의 현물 내용이 될 테고요. 참여기관의 경우에는 기관 정보, 참여 인력, 사업비 편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월 18일까지는 주간 참여 모두 기업의 범용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되는 내용도 있겠습니다. 자, 3월 18일까지는 주간기관이 참여기간 확인 후 협약서를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협약서 양식은 메일로 좀 보내드렸고 그 내용들을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작성한 협약서는 추후 전자협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날인 없이 주간기관이 작성하고 반드시 이때 지정된 제출처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저희 과제별로 전담 직원이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제출해 주시고, 파일은 한글, 파일명은 협약서 언더바 주간기관명, 메일 제목은 주간기관명 협약서 제출로 발송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3년차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 4개 사업으로 좀 진행하다 보니까 단위의 오류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비 작성 시에 반드시 단위와 관련한 오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사업비 자체 숫자나 합계 등에 대해서는 한번 검증한 다음에 제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한 참여기간 확인 후 주간기관이 스마트 시스템에 이제 업로드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사항이라고 할까 주의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사업계획서는 임의로 변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거 고친다고 이제 생각하시고 종합의견의 내용에 없는 사항인데 임의 변경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데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 변경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와 저희 나이파 담당자하고 논의하셔가지고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참여인력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사전에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정보를 수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이제 금액 관련된 내용을 조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좀 저희 사업비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겠고, 확정된 금액이 목적에 따라서 결정된 거라 이 비율은 수정하실 수 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전체 사업비 내에서 변경한다 하더라도 목적에 따라서 선정되어 있는 내용이라 세부 항목도 원칙적으로 변경은 불가하기 때문에 혹시 변경 사유가 발생 시엔 반드시 사전에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주간기관이 참여기관의 자료까지 좀 모아서 G파일로 업로드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필수 서류로 공문 형태로 해서 양식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수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제목은 2022년도 AI 바우처 지원사업 협약체결 요청, 이렇게 해서 이제 공문을 작성해서 첨부해 주시는데, 사업계획서의 변경 사항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자체를 바꾸거나 사업비 자체를 바꾸거나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가 종합의견상에서 의견을 줬었던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반영된 내용을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받기 위한 통장사본도 제출해 주시고, 개인정보 동의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침해 사례들이 또 사회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준거하고 또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또 중요한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 11종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도 갱신을 해주셔서 최신 내용으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과제 신청 총괄 전환표,
참여사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서 11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가 변경사항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업데이트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6종입니다. 기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물론 해당 기관에 해당됩니다. 참여 인력의 참여 확인서, 보안 서약서, 청렴 이행각서, 현물 출자 내역서 이런 내용들을 기존 서류 제출했던 서류를 업데이트하고 또 추가 서류들을 전체로 묶어서 zip 파일로 묶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모두 스마트 시스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인인증서가 발급돼 있겠죠. 전자협약을 진행해야 됩니다. 전자협약 체결은 3월 23일부터 가능합니다. 수요일이네요. 인증서를 준비하고 시스템 접속, 협약서 날인, 협약 완료의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은 공인인증서가 되겠죠. 그래서 공인인증서 준비하고 시스템에 접속해서 협약서 날인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전자 협약을 진행하는 것이죠. 협약이 완료되면 다음 해야 될 일은 이제 민간부담금의 입금입니다. 4월 4일까지 주관기관이 참여기관 사업비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국세청 발행 2021년도 표준 재무제표 증명을 제출하셔야 돼요. 자본 전액 잠식의 경우에는 협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본 잠식에 대해서 예외 처리가 되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본 전액 잠식이 확인되는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이 내용도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4월 4일까지는 참여기관이 사업비 신청에 사업비 지급 신청에 필요한 부대 서류를 좀 제출해 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통장사본이 필요하겠죠. 주관기관이 지급한 민간부담금이 포함된 통장사본과 입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이거는 이제 민간부담금이 지급된 내용이 확인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청구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 사업비를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관련 서류 즉 이행보증보험이라든지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재무제표 등이 제출이 됐다는 확인하에 사업비가 지급되는 그런 형태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첨부 서류는 파일 제목, 기업명 그래서 작성을 해주시고 모든 첨부 서류는 각 서류별, 각 기업별로 각각 개별 파일로 제출해 주십사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기업과 과제들을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는 내용의 가이드를 좀 드리지 않으면 제각각으로 또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점은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나 아니면은 종합안내문의 내용을 읽어보셨다 하더라도 막상 이제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의 사항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이제 문의처가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의처를 통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1544-3816번 메일로 보자면 ai-바우처 @naipa.kr로 문의하시게 되면 저희 과제별 나이파 전담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전화 상담하거나 또는 메일로 응답해드리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시스템 자체를 관리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 협약이나 사업비 지급 시스템 관련해서는 유선으로 070-515-511-8239번이거나 또는 smart@naipa.kr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회계 관련해서는 전담 회계사가 이제 2명 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명을 해주는 최훈찬 회계사 또 신요한 회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문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의할 때는 메일로 상담 시에는 기업명과 문의 내용을 좀 기입해 주시고 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메일로 기업명이나 연락처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유선 상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너무 급할 때는 방금 위에 적혀 있죠. 연락처로 해주시는데 가급적이면 메일을 먼저 좀 보내주셔서 사전에 파악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문적 상담이 또 적당한 답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메일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업계획서 기준 수행 결과 확인 및
사업비 사용 증빙 내역 점검이 사업 진도 점검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됩니다. 사업이 잘 진행됐는지는 여러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잘 이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이제 활동이에요. 근데 이제 이 활동에 앞서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체결해야 되는 계약서가 이제 필요한데, 이 계약서와 그 계약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세부 내역을 견적서 형태로 상호 이제 주고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된 저희가 가이드를 안내를 해드리고 교육해드립니다. 그래서 계약 및 견적서가 반드시 제출이 돼야 되고, 만약에 정해진 날짜 내로 제출이 안 되시면 중도 포기를 하는 걸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상호 계약 및 견적서 작성과 관련해서 논의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계약 및 견적서가 제출돼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솔루션 납품에 대해서는 페이퍼로도 뭐 계약 및 견적서에 따라서 이행됐어요라고 하는 내용만으로 충분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테스트 결과서하고 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공모안내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솔루션의 목표했었던 그 퍼포먼스가 달성이 됐는지, 또 현장에서 운영될 만한 수준의 솔루션이 완성이 됐는지를 이 테스트 결과서로 확인하기 때문에 평가에도 이제 반영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사업적 특성으로 보자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계약 견적서를 제출해야 되는 사업이다. 또 한 가지는 테스트 결과서를 제출해야 되는 사업이다. 두 가지 특성과 요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시고 준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제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 환수하고 참여 제한이 병가됩니다. 여기서 참여 제한은 AI 바우처의 2년도 사업 참여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R&D 기준으로 보면 성실 실패 같은 개념이고요. 만약에 이제 부정하게 어떤 사항이 발생돼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할 경우에는 그런 이제 별도의 제재 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비 집행증빙 같은 경우는 사업 결과 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활동이 있고, 또 더해서 그 성과를 확산하는 활동, 그래서 세 가지를 사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AI 바우처의 교육과 컨설팅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 두 가지. 첫 번째는 계약 견적이 정교하게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이 제출되고 검토돼야 된다. 이것 하나. 두 번째는 솔루션이 당초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달성이 되고, 그 목표가 달성이 되고, 그 결과물이 증적으로서 테스트 결과서가 제출돼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내용들의 사전 교육 컨설팅이 있는 거고, 그런 내용을 사업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의무사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협조해야 될 사항들은 AI 바우처 성과 관리입니다. 그래서 성과에 관련되어 있는 저희가 온오프라인 행사도 지원하고 있고, 또 저희가 성과 관련된 확산을 위한 매년 과제 편람이라고 하는 홍보 책자 또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서류를 좀 요청드리게 되면 이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인력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공사업의 주요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증빙 제출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과가 만약에 저조하면 또는 과제의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슈 과제가 집중 관리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건과 관련해서 접수된 내용이 있다면 현장도 나가게 되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했던 성과, 또 AI 모델의 완성과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계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설명드리겠지만 전문 회계법인이 투입돼서 인정 항목에 대한 비용 증빙을 점검합니다. 중간 점검도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비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도 증빙 점검을 할 예정이니까 누락되지 않도록 서류를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필수사항 한 2가지 말씀드렸죠. 계약 견적 그리고 테스트. 이에 더해서 성과 확산과 관련된 노력들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검 및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수 사례들이 저희가 발굴되면 이런 내용들은 언론 매체라든지 또는 SNS, 유튜브라든지 이런 채널을 통해서 확산하는 노력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 작년, 재작년도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그 간담회나 또는 투자 설명회 같은 행사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행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거나 또는 관심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 사업 담당자 통해서 협의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행사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기업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개인정보 보호 관련되어 있는 법 규정이 강화되고 또 과기부에서도 이런 지침들을 각 사업별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 때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하는 내용의 법준거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설문이 가거나 또는 사항을 파악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점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개인정보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 전담 기관에 이제 통보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위반이 이제 발생되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반 사실 확인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저에게 정보 공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개인정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2장에 걸쳐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으로 바우처 사업비 집행, 정상 교육 등에 참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전 교육 등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내용을 좀 잘 몰랐어요라든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으셨어요. 사업비 관리를 위해서는 신규 계좌를 개설해야 되는데 기존 계좌를 가지고 재사용하거나 하는 경우들 왕왕 있었고요. 그리고 현금 사업비가 민간 매칭이 있는데 중도 포기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비용에 대해서는 먼저 집행되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 초기에 이미 소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돌려받지 못하시게 되니까 물론 뭐 중도 포기하거나 하시는 과제나 기업이 많지 않을 걸로 생각되지만 이 점에 대해서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교육하는 내용, 솔루션 라이선스 테스트 교육, 부정수급 예방 교육이라든지 또는 정산시 유의사항 교육 같은 것들은 반드시 좀 참여를 하셔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많은 기업들이 테스트 결과서의 내용을 수정하세요. 원래 당초 목표했던 사업계획서의 내용보다는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 임의로 테스트가 통과된 것처럼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조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평가 결과에서 적발되거나 식별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테스트 결과서나 또는 수요기업의 검수서열은 필수 제출서이고 그리고 이 과제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이기 때문에 사업 수행 시 이 점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계약 견적상에서도 검수의 기준 같은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계약 체결을 진행하셔야 되겠죠. 그런 내용 말씀드리고 저희 성과는 크게 2가지로 좀 보고 있어요. 하나는 사업 성과, 즉 연간 매출이라든지 또는 특허라든지 논문이나 고용 창출 이런 상용화 같은 이제 직접적 사업 성과도 있겠지만 이런 성과 외에도 이제 사회적 가치를 하는 시나리오 측면에서
활용도 측면에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의미가 있는 과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라든지 홍보 영상 제작 등의 또는 성과 사례집에 대한 반영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가 입금된 다음에 사업비 통장에서 인출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 순서 바꿔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끔. 그래서 세금 계산서나 부가세 입금한 다음에 사업비 통장에서 인출 사용하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부가세는 세금 계산서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만 입금하되 세금 계산서 발행 금액은 공급가액이죠. 정부 출연금 총액과 민간 현금 부담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발행 횟수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인건비, 운영비, 기타 경비 구분 없이 총액 발행하고요. 세금 계산서 발행 금액, 즉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산 금액만큼 사업비 통장에서 기업 일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업비는 3번에 나누어서 집행하는 걸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 50%, 2차 30%, 3차 20% 정도 저희가 나누어서 집행을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사업비 집행 시에 염두에 두시고 사업비 집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어찌 보면 문제 과제로 저희가 보고 있거나 또는 이슈가 돼서 나중에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바우처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사업이고 관리가 다소 타이트하지 않는 사업이라는 오해들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가 여러 바우처 사업들에 있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해하시다시피 선량한 중소기업의 명예를 실추하고 국가 사업에 대한 신뢰성도 훼손하고 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확산 일로해야 되는 사업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골든타임을 망치라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개발 기업 입장에서 보면 형사처벌되는 사항들이 발생되고 이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또는 사업 집행 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례를 조금 보면 대표적인 바우처 관련 저희 사업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바우처라고 하는 사업이 주는 부정 유형 사례들은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또는 고액 청구하는 경우, 민간 부담금을 대납하거나 또 일부는 리베이트로 돌려주는 경우, 또 다른 지원 사업에서 받은 결과물들을 그냥 재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중복 청구하는 경우, 타 기관의 지원 사업의 결과물 이렇게 이용하는 것들, 또 바우처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최종 결과물을 허위 보고하는 경우, 이런 것들,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있을 수 있겠죠. 이거 말고도 이런 부정 유형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적발되거나 또는 신고되는 경우에는 제재위원회를 통해서 제재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 제한이라든지 사업비 환수와 같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공모한대서의 부정이나 오남용 관련된 내용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현행법을 위반하셨다면 단순히 행정처리, 즉 사업비 환수라든지 사업 참여 제한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 고발이 됩니다. 그래서 형사 고발을 하게 되면 저희 이제 법의 보조금 관리와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점도 좀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제재 부과금과 함께 명단 공개나 고발 조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여러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사안일 수는 있긴 한데 단 한 건이라도 이런 사안이 발생되게 되면 전 사업 자체가 매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귀중한 시간에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사항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고소고발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제재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재 부과금은 단순히 사용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환수하는 거는 일종의 성취 실패에 해당하는 거고,
근데 부정당하게 부정수급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사안이 다르죠. 그래서 사용력 대비 한 150%까지 증가하고 5년간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케이스인데요. 허위 내용을 통해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인건비 수령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좀 많죠. 실제로 인력 투입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산정을 한다든지 또는 인력 자체가 없는데 허위로 청구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 해당사항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증빙으로 여러 과제 뭐 활용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고요. 저희 이제 공급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과제를 수요기업으로 또 과제를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중복으로 이렇게 계속 재사용이 된다든지 증빙이 그런 것들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130%까지만 인정하고 있다는 사항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고요. 단가가 부풀려서 운영비나 기타 경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비 부정 사용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최대 5년간의 국가사업 참여 제한이라든지 제재 부과금, 또 형사처벌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본 사업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AI 바우처 사업에서 참여하는 2022년도 과제하는 참여하는 기업 여러분들은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그런 관련된 사항들의 지원이나 또는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같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좀 궁금하시거나 좀 이건 이상한데? 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저희하고 협조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업 내뿐만 아니라 아는 사항이 있으시면 국번 없이 1544-3816번으로 관련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고, 과제 진행 시에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게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거나 궁금하시면 저희랑 반드시 논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 부탁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저희가 이번 2022년도에 특별하게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관련된 교육을 좀 더 강화하거나 고도화시켜서 여러분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이번에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교육이라든지 또는 자문과 관련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런 이제 부정사용 등의 사업비 이슈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사업 관련되어 있는 협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말씀드리고 회계 관련된 내용 설명드린 다음에 FAQ 하고, 그리고 청년교육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질의와 응답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2022년도 AI 바우처 지원 사업 회계 분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연구과제와 바우처 사업의 특성 간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을 수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연구과제는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목적에 맞게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는 과제인 반면, 바우처 사업은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필요로 하는 제품이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입니다. 일반 연구과제는 연구 수행을 위해 발생하는 인건비, 재료비, 용역비, 업무 추진비 등이 주요 지출 항목이며 각각의 집행 내역에 대한 증빙이 제출이 필요한 반면에, 바우처 사업은 제품이나 용역을 공급받은 후 결과물에 대한 증빙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음 바우처 사업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기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바우처 사업 신청을 하고 사업이 선정된 후 공급기업과 솔루션 구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공급기업에 솔루션 공급 대가를 지급하고,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에 솔루션을 공급하고 생계안서를 발행한 후 수요기업은 자기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 네모 박스 안쪽을 보면 그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일반적인 솔루션 구매 절차와 동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집행 비목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기업은 먼저 인건비가 있는데요. 솔루션을 공급받는 과정에 있어서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의미합니다. 공급 기업의 인건비는 솔루션을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투입되는 내부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의미하고 AI 솔루션비는 보유 중인 솔루션에 대해 기업의 라이선스 및 가격 정책을 적용하여 수요 기업에 공급한 공급가액을 의미합니다. 일반 연구 과제랑 달리 운영 비목의 의미가 공급 기업의 기업 외부에 대한 지출이나 구매 내역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비용은 솔루션을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테스트 비용, 클라우드 임차료 등을 의미합니다. 인건비 집행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내부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의미하고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인력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연봉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정산 시 사업계획 대비 인건비 집행 금액이 과부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참여 인력의 퇴사, 이동,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과제 담당자와 협의 후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견적서에 제시되는 마진이 포함된 인건비가 아닌 실지급액을 의미하고 추후 정산보고 시 급여 대장상 지급 금액과 실이체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므로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증빙으로는 급여 대장, 개인별 이체 내역,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FAQ를 보겠습니다. 총급여의 범위는 사업기간 내에 해당 개인에게 지급된 월정급여, 비정기급여, 상여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총급여로 인정합니다. 일용직 혹은 프리랜서의 인건비 계산 및 집행 방법은 인건비의 정의상 내부 인건비의 기본 요건은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이므로 사업수행 기업은 일용직 혹은 프리랜서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여 참여기간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집행하면 됩니다. 고용계약과 4대 보험 가입 없이 인건비를 집행할 경우 불인정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I 솔루션비에 대한 집행 시 유의사항을 보겠습니다.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에 판매하고자 하는 AI 솔루션의 판매 단가를 의미하고 당초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라이선스 품명, 종류, 기간, 수량 등이 적시되도록 계약서 및 견적서를 작성하고 실제 공급 내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AI 솔루션을 구매하는 사업이므로 솔루션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드웨어는 공급이 불가합니다. 순수한 솔루션 가격만을 의미하므로 AI 솔루션비에 커스터마이징 비용 등 인건비성 경비가 반영되어 있을 경우 사업계획 변경을 통하여 인건비목으로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증빙으로는 공급계약서, 견적서, 판매 단가 증빙, 검수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기 납품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증빙 방법은 기존 매출 실적이나 증빙이 없고 비교할 수 있는 유사 솔루션이 없는 경우 가격 산정 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기준 단가를 참조하여 투입 공수를 산정 후 인건비, 재경비, 기술료, 직접 경비를 합하여 최종 솔루션 가격을 산정하여 증빙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판매 이력이 존재하지만 기능이 추가되어 판매 가격이 변동된 경우 혹은 솔루션 중 일부 모듈에 대한 판매 이력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능이 추가된 경우 기존 판매 가격 이력에 추가된 기능으로 인해 가격이 변동된 부분을 부연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일부 모듈 판매 이력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적이 존재하는 모듈에 대해서는 기 납품 실적으로 증빙하되 즉 추가된 모듈에 대해서는 원가 기준 혹은 효익 기준 등 다른 방법으로 근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판매 단가 증빙에 대한 양식은 정산보고 제출 시 기업이 자체적으로 양식을 작성하여 첨부해야 하고 판매 단가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세부적인 근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기타 경비 집행 시 유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솔루션을 공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의미하고 당초 사업계획서에 반영한 항목에 한하여 집행 가능하고 기업 외부에 대한 지출이므로 반드시 집행 증빙이 필요합니다. 솔루션 공급에 필수적이라도 하드웨어성 항목은 구매가 불가하고 재료비, 업무 추진비, 회의비, 출장비, 교육비 등도 집행이 불가합니다. 정산보고 시 제출 증빙으로는 계약서, 견적서, 거래 명세서, 검수보고서, 생계안서, 카드 영수증, 이체 내역 등이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기타 경비를 모두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반납함이 원칙이고 나입하가 지정한 별도 계좌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마존이나 구글 등 해외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가능하고 이때에도 증빙을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용 내역, 청구서, 해외 송금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증빙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경비 지출 금액 중에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게 되므로 집행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별 유의사항을 보겠습니다. 먼저 솔루션 구매계약 체결 단계입니다. 정부 지원 유무에 상관없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일반적인 라이선스 구매계약과 동일한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나이파 지원사업 등 문구를 표기하지 않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명, 라이선스 기간, 개수 등을 명시하셔야 하고 계약 실무 가이드가 배포 예정이므로 최대한 준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솔루션 공급대가 지급 단계입니다. 정부 지원금은 공급기업이 지정한 사업비 계좌에 지급이 되고 공급기업은 사업비 계좌에서 공급기업 명의의 별도 계좌로 이체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업비 계좌는 정부 지원금과 수요기업의 자기부담금 및 부가세 입금 내역, 그리고 공급기업이 자기 계좌로 인출한 내역 외에 다른 내역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향후 정산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 계좌만이 검증 대상이고 일단 공급기업의 명의로 이체한 자금은 공급기업이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고 정부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행 가능 금액은 정부 출연금 총액 플러스 민간 현금 총액 중 현금 수령액에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부가세를 별도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발행 시기는 정부 출연금이 입금된 이후 지정된 기한 전까지 수요기관과 공급기관이 협의하여 발행 시기를 정하시면 되고 분할 발행이 가능하므로 한 번에 발행하셔도 되고 여러 번 나눠서 발행을 하셔도 됩니다. 예시를 보면 지금 3차에 걸쳐서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2차를 예를 들어 보면 1차에 83억 원에 80%인 2억 4천이 지급이 되고 2차에 6천만 원이 지급이 된다고 가정하면 그 현금 부담분 750만 원을 합쳐서 1차에는 2억 4천 750만 원의 사업비 계좌로 입금이 되게 되는데 그 금액에 부가세를 별도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고 2차에는 수령하신 6천만 원을 한도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자기부담금 및 부가세 지급 단계입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수요기업은 공급기업의 사업비 계좌에 빠른 시일 내에 부가세를 입금하여야 하고 수요기업이 지급한 부가세는 매 분기마다 진행되는 부가세 신고를 통해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이 가능합니다. 공급기업은 반대로 사업비 계좌로 수령한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이 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환급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산보고 단계입니다. 회계법인은 정산보고서 양식 및 매뉴얼을 송부를 하고 수행기업으로부터 수령한 정산자료의 적정 여부를 예비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제기업의 보완을 요청하고 사업비 집행 규정 및 증빙의 적정성을 검토 후 미사용 잔액과 불인정 금액 등 최종 사업비 사용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를 기업에 안내하고 확인 절차를 수행한 후 이의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이의 신청을 접수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확정된 반납 금액에 대하여 반납 절차 등을 안내 후 나이파에게 반납을 하시면 됩니다. 공통 부분 FAQ를 보겠습니다. 사업비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현금 부담금과 부가세가 입금되고 공급기업의 별도 계좌를 위치한 후에는 일반적인 매출 대금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비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위치하지 않고 사업비 계좌에서 직접 사용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비 계좌에서 직접 사용은 불가하고 타인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비 계좌에 환입하되 환입 시 어떤 내역에 관한 환입인지 사업비 계좌에 표기하시면 됩니다. 사업기간 중에 사업 계획의 변경이 가능한 여부는 나이파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를 얻어 사업 계획의 변경이 가능하고 세부 절차는 각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물부담분 미집행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회수하게 되고 발생이자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여 추후에 사업 종료 후 별도 계좌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불인정 사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부 지원사업 일반적 불인정 내역으로는 사업기간 외에 집행을 하거나 사업의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 서류가 미비한 금액, 비참여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예산 항목을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한 금액 등이 존재하고 반면에 AI 바우처 사업 관련 불인정 내역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판매가 대비 과도한 판매 단가를 산정하거나 사업 계획서에 기재된 규격, 품목, 수량 등이 상이한 제품이 공급된 경우,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타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경우, 일반에 무료로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 솔루션이 아닌 데이터만이 공급되는 경우, 해당 솔루션과 관련이 없는 데이터를 구매하는 경우, AI 솔루션 개발과 테스트를 위한 경비가 아닌 일반적인 GPU 환경의 인프라 구축 비용, AI 솔루션 개발과 테스트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아닌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매 및 임차 비용, 커스터마이징 및 납품 교육과 관련이 없는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 등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회계 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나이파에서 지정을 하지 않지만 참고 목적으로 각 기업의 회계 처리를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 기업은 구매한 솔루션을 기업에서 사용하는 성격에 맞게 무형자산 혹은 연구개발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 국고보정과 함께 반영하시면 되고, 경상개발비로 처리하시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에 역시 국고보정과 함께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공급기업은 현금 수령분을 일반적인 매출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되는데 국고보조금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회계 분야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여러분들 질문 사항이 있으실 텐데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잠시 후에 받을 예정이에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께서 이제 자주 이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종합안내문이라는 것을 2번, 종합안내문 2번이라는 것을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데 아마 주관기관의 총괄 책임자 메일로만 갔기 때문에 현재 참여기관에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지금 질문 내용을 몇 가지 제가 잠깐 보니까 종합안내문을 안 보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종합안내문 2번 종합안내문과 협약서 내용을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안 보시고 질문을 계속 하시면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가급적이면 종합안내문 2번과 또 협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보시고 나서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빠르게 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작에 앞서서 가장 궁금해하실 사항 하나만 미리 말씀드리고 FAQ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두 합격하신 기업인데요. 협약 전에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가 작년에도 몇 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재무제표상에 완전 자본 잠식인 기업이 수요 기업이든 공급 기업이든 둘 중에 하나라도 완전 자본 잠식으로 밝혀지면 협약이 취소가 됩니다. 협약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협약이 취소가 아니죠. 지금은 이제 합격이 취소되고요. 협약한 이후에 만약에 그게 발견되면 협약이 취소됩니다. 협약한 이후에 이제 뭐 사업비를 저희가 지급하진 않겠지만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사업비를 지급하겠지만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질문 사항이 많을 겁니다. 재무제표가 4월 1일 이후에 국세청 자료를 저희가 보고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약 서류를 업로드 하실 때는 국세청 자료가 있으시면 좋고요. 국세청 자료가 없으시면 일단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뭐 날인, 직인분 또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업로드를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협약을 할 겁니다. 협약을 했는데 국세청 자료를 이제 그 사업비를 지급하기 전에 국세청 자료를 받을 거예요. 4월 1일 이후에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뭐 빨리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국세청 자료에는 완전 자본 잠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협약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 챙기셔야 될 것들은 전년도 2021년도 재무제표상의 완전 자본 잠식이 아니어야 되니 그것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FA 교육 배경 간단하게 이제 처음 저희 정부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AI 바우처 사업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주 하시는 질문 위주로 몇 가지만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기간입니다. 저희 사업 기간은 총 7개월입니다.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31일에 끝납니다. 7개월이 짧은가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요. 저희 사업은 R&D성 사업이 아니고 완전 BR&D입니다. 솔루션을 구입해서 주관 기관이 수요 기관이죠. 수요 기관이 자사 시스템에서 AI 솔루션을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7개월 안에 이제 현장에 적용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성과는 꼭 7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가? 저희가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사업 기간이 끝나면 11월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 받기 전까지 이 솔루션이 납품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적용이 돼야 되고 서비스가 시작이 되어야 저희는 성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본사업화 관련해서 이제 매출도 있고 고용 창출도 있고 뭐 이런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는 사업 기간이 끝나는 10월 말까지의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성과 조사를 11월 달에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이 이제 끝난 다음에 유지보수 문제가 이제 그 기업 간에 있을 거예요. 그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들은 공급기업과 수요기관이 계약서에 명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상호 간에 협의가 돼야 되는데 유지보수 비용은 정부 사업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안내를 드린 대로 유지보수 비용은 사용이 불가하다. 그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그 이제 하드웨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드웨어는 저희 사업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료비 구매, 뭐 하드웨어 구매, 뭐 홍보비 이미 말씀드렸지. 홍보비, 출장비, 회의비 뭐 전혀 안 됩니다. 예, 솔루션비하고 인건비 정도만 된다고 보시고 반드시 필요한 이 솔루션을 납품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타 경비로 일부 인정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바우처 사업 여러분 많이 아시는데요.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또 저희 사업과 헷갈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 사업과 중복 문제 문의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서 나온 성과물, 결과물은 저희 사업에서 활용하셔도 됩니다. 사업이 완전히 다른 사업이고요. 데이터 바우처 사업은 이제 데이터를 구축하는 쪽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은 솔루션을 현장에 납품하는 적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활용은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 130%좀 전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130%까지 참여 인력에 대해서는 잡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그 지급하는 사업비에서 지급하는 비용은 100%여야 합니다. 뭐 연봉이 100%를 넘어서 받을 수 없죠. 저희 정부 사업을 한다고 해서 1,000만 원 받던 연봉자가 1,300만 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참여는 하실 수 있되 인건비는 100%를 넘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총괄 책임자도 뭐 참여율 제약이 있는가? 뭐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총괄 책임자는 참여율 1% 이상이기만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그 증빙 뭐 없이 사업비 계좌에서 사업비 인출을 뭐 쓸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정부 사업비를 지급한다는 의미는 공급기업, 참여기업의 사업비 계좌로 입금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비 계좌에서 바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증빙을 모두 갖춘 다음에 쓰셔야 돼요. 참여기관은 잘 주의하셔야 되는데 증빙을 갖추고 출금을 할 수 있는데 사업비 계좌에서
바로 출금을 하시면 안 되고 현장으로 뭐 물품을 구매했는데 구매 대금을 우리 사업비 통장에서 구매 대금을 지급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사업비 계좌에서 자사의 그 회사 통장으로 이체를 한 이후에 사용하셔야겠습니다. 이체하시기 전에 이체하는 금액만큼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수요기업이 부가세를 공급기업의 그 사업비 계좌에 입금하면 그 순간 출금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사업이 시작하면 50% 정부 사업비 총 사업비의 50% 먼저 지급할 예정인데요. 그 50%에 대해서 한꺼번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눠서 발행하셔도 되기 때문에 이미 지급된 사업비에 대해서 전체 인출이냐 분할 인출이냐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협의해서 규모와 횟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기관이 주로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죠. 물건을 사는 주관기관이 물건 대금을 이제 분할해서 줄 건지 일시에 줄 건지 여러 번 과제가 진행되는 걸 보아가면서 진행을 할 건지는 주관기관이 정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뭐 이제 뭐 2번 정도에 나눠서 하시거나 한 번에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그 횟수나 규모는 주관기관이 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요기업이 경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부 출연금을 뺏어 쓸 수가 있느냐? 아닙니다. 수요기업은 사업비 계좌, 그 공급기업의 그 통장에서 인출하거나 정부 사업비를 쓰실 수 없습니다. 공급기업만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말씀드린 대로 수요기업은 사업비 계좌를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요 문구입니다. 다음 번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세 환급. 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항목은 어떻게 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때 뭐 인건비도 따로 있고 뭐 솔루션비도 있고 기타 경비도 있는데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세금계산서의 항목은 인건비, 기타 경비, 솔루션비 다 합쳐서 한꺼번에 발행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차로 예를 들면 50% 정부 출연금 뭐 3억을 신청하셨는데 저희가 1억 5천을 먼저 드리죠. 1억 5천을 먼저 드리면 그 1억 5천에 대해서 한꺼번에 세금 계산서를 한 번에 발행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5천만 원씩 세 번에 나눠서 발행하실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주관기관이 정해서 참여기관한테 얘기하시면 되고 상호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의 문제지 인건비 따로 세금계산서 뭐 그 솔루션비 따로 뭐 그렇게 기타 경비 따로 그렇게 발행하는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그 수요기관은 그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뭐 똑같죠. 뭐 누구나 물건을 사면 부가세를 납부해야죠. 그래서 그 부가세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부분은 정부가 낸다고 보면 되고요. 부가세에 해당되는 부분은 주관기관이 부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관기관은 그 부가세를 부담해도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은 본인 기관이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변경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건데요. 바우처 사업계획서 발행이 아니고 바우처는 어떤 형태로 발행되느냐 우리 협약서의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뭐 카드 형태로 발급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증서 형태로 발급할 수도 있지만 그 만약에 발급이 안 되는 경우면 저희 협약서로 바우처를 가름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전액 반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액 반납. 왜냐하면 그 사업비가 이제 남았다고 하더라도 저희 협약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민간 부담금을 먼저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민간 부담금은 얼마일까요? 뭐 3억 기준으로 뭐 한 750만 원 정도 이제 주관기관에서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 얼마 그 정부 출연금에 대해서 얼마 안 되지만 그 부분을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정부 출연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 금액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액을 반납하셔야 되고 비율별로 반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부 인건비, 뭐 솔루션 뭐 사용 관련 변경사항, 뭐 외부 그 인건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웃소싱이 필요한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 하도급으로 비행집행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나 뭐 협약서는 변경이 안 되지만 계약서 그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에 체결한 계약서는 상호 협의하에서 변경이 가능하고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사업계획서도 필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변경의 사유가 명확해야 되고 저희가 나이파가 인정하는 항목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중도 포기와 사업 목표 미달성 시 제재 사항 이렇게 안내 드렸는데요. 저희 작년에도 중도 포기 과제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중도 포기 뭐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하다 보면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죠. 중도에 포기가 되면은 사실은 그 사업비를 전액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우리 협약서에 이미 보내드린 협약서에 중도 포기할 때 어떻게 한다는 내용들이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숙지를 하시고 주관기관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계약 체결할 때 반드시 그런 협약서의 내용도 판단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 FAQ 시간은 마치고요. 잠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질문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 사항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채팅창을 통해서 받아서 최대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 드리고 또 못하는 부분들은 저희 담당자가 이제 정해질 겁니다. 각 과제별로 담당자가 정해질 거기 때문에 뭐 오늘 이후에도 뭐 계속해서 상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